안녕하십니까.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문근식입니다. 레바논 국경 일대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란, 헤즈볼라, 이스라엘 간의 갈등 양상과 그 배경에 대해 중동 문제 전문가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유명하시지만 간단히 자기소개하시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네. 유로메나 연구소가 뭔지 네. 그것 좀. 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 박사입니다. 유로메나는요, 유럽하고 메나인데요. 메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동만 보는 게 아니라 유럽과 중동을 다 같이, 그래서 유럽 전공하시는 분 교수들하고 교수님분들하고 중동 교수님분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미들리스트, 노스 아프리카. 네. 이거에서 첫 자를 따가 유로메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레바논 남부를 거점으로 이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잖아요. 네네. 헤즈볼라가 우선 어떤 조직인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이유가 뭔지,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헤즈볼라는요, 1982년 레바논에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그냥 자생 조직이 아닙니다. 이란이 1982년 레바논 남부에 있는 시아파 무슬림들, 순니파 말고요, 시아파 무슬림들을 규합해서 만드는 조직이고, 이름이 헤즈비 아랍어로 정당, 알라는 알라죠, 신이죠. 그래서 신의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82년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무장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고, 그러면 궁금하신 게 왜 이란은, 그리고 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무장 투쟁을 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입니다. 같은 무슬림을 억압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은 계속 투쟁을 하는 것이고, 국경이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1700km, 1800km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제일 가까운 레바논에다가 아예 우리가 영향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일종의 전진기지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국경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국경이 맞대고 있다. 어디냐? 레바논이 우리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본인들이 세운 단체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헤즈볼라는 완전히 이란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존재하는 조직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금원이 대부분이 이제 이란에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헤즈볼라가 또 자체 자금원이 있습니다. 뭘 해서 돈을 벌까요? 일단 마약을 팝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레바논 쪽에 지금 가장 유명한 그 마약이 IS의 마약, 그 다음에 빈자 돈 없는 사람들의 마약이라는 게 알려져 있죠. 왜? 가격이 싸니까. 캡타곤이죠. 캡타곤 들어보셨나요? 시리아나 이쪽에서 제조 생산해서요, 걸프 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걸프에 돈 많은 애들이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마약 캡타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금원이 있다. 첫째는 이란이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 다른 마약, 아니면 총기 밀매, 이런 것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암적 존재라 할 수 있겠네. 거의. 예. 레바논하고 관계는 어떠세요? 레바논에, 그러니까 이게 또 특수 관계예요. 그래서 레바논 정부가 있는데 왜 이렇게 헤즈볼라가 힘이 세냐? 이거 아마 좀 이해하시기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 안에 국가라는 설명을 많이 하죠. 왜?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예요. 그 언터처블. 왜냐하면 헤즈볼라라는 조직의 병력이 레바논 정규군보다 훨씬 많고요. 그다음 무기 체계가 훨씬 뛰어나고요. 그다음 돈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 정부군이 사실상 헤즈볼라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는, 그건 또 내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같은 저기 레바논 국민들끼리 싸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헤즈볼라가 너무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레바논 정부가 전쟁을 하냐 마냐는 결정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헤즈볼라 본인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전부 그 군사적인 조직인가요? 전부가? 아니죠.
그 헤즈볼라가 몇 명 정도 한 10만 명 됩니까? 그렇죠. 헤즈볼라 정규군이 한 뭐 5, 6만 명 되고요. 그다음에 헤즈볼라도 민병대가 있습니다. 민병대가 있어요. 뭐 이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민병대까지 합해서 한 10만이 넘고요. 군사 조직만 있는 게 아니죠. 사회 사업 단체가 있어요. 레바논 남부에 시아파 인구가 많은데 너무 못 살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 의료, 구제 이란에서 받은 돈으로 무료로 이걸 다 해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 시아파 사람들이 당연히 헤즈볼라를 안 좋아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란에서 지원을 안 해도 무너질 수 없는 조직이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뿌리를 너무 깊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지금도 이스라엘이 뭐 마치 이 헤즈볼라를 다 없앨 것처럼 지금 막 몰아붙이잖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뭐 이번에는 나스랄라? 네. 나스랄라를 제거하면서 지휘자를 제거했으니까 좀 국면이 바뀔 것이다 했는데 네. 사실상 그렇게 흔들림은 없겠네요. 조직이. 타격은 크게 있기는 했습니다. 타격은 초기에 아주 크게 입었죠. 왜냐하면 하산 나스랄라는 이제 사무총장이 최고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의 제일 높은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만 지금 제거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중간급, 고위급 지휘부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완전 지휘부가 지금 해체된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헤즈볼라가 체계적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고 있죠, 지금. 대응을 못 하고 타격이 큰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10만 명이라는 병사가 갑자기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추산과 뭐 여러 가지 이 중동 관련 연구센터들의 추산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로켓과 미사일은 15만 발 이상이에요. 15만 발, 아무리 이스라엘 지금 뭐 2달 동안 계속 때리고 있지만 15만 발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다 제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최소한 하루에 200~300발씩 로켓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뭐 휴전이 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후임이 정해졌습니다. 헤즈볼라는 나임 카셈 사무차장을 새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2년간 헤즈볼라의 2인자였던 카셈은 나스랄라가 숨진 뒤엔 지도자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깜짝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옛날 저 현역 시절 젊은 장교 시절 때 삐삐 차고 다녔는데 아이고야. 그거를 지금은 뭐 생각 다 잊어먹었죠. 네. 이제 뭐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하는데 그렇죠. 삐삐에 뭐 그 폭발물을 넣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막 네. 수천 명이 이렇게 다녔다던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건 뭐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예. 그 정보 수집 수단이 정보 수집 체계에 가장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그 비결이 있죠? 이스라엘 정보부는 한 3개 정도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유명한 거 잘 아시는 거 있죠. 모사드. 모사드는 대외 정보부. 그러니까 CIA 같은 경우. 네, CIA. 그다음에 대내 정보부가 또 있어요. 신베트나 샤박이라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정보부를 이제 수집을 하는 게 대내 정보부입니다. 신베트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군의 정보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만이라고 군 정보부가 또 따로 있는데 3가지 정도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정보부에서 가장 유명한 게 8200 부대죠. 천재들만 한다는데. 예, 천재들만 간다는데 아주 19살에서 이제 20대 초반에 수학이나 과학을 제일 잘하는 애들을 특별히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사이버 공격, 해킹 뭐 이런 것들을 훈련을 많이 시키는 시긴트, 그 신호 정보를 감청하는 가장 유명한 부대가 이제 8200 부대, 일명 히브리어로 이제 시몬의 마타임 부대라고 하는 8200 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4 부대가 있습니다. 휴민트 부대. 자, 휴민트 유명하죠. 이스라엘이 왜 휴민트가 유명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은요, 분장을 시키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랍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 사람들 그 언어를 뭐 그렇게 잘하냐? 그 유대인들이 뭐 아랍을 어떻게 하냐? 이란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디아스포라는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아랍 지역에 살던 유대인 많고요, 이란 쪽에서 살던 유대인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방부에서는 중동 지역 언어를 가르치는 아주 정말 잘 가르치는 언어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헝가리에 있는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그 삐삐를 제조하는 유령회사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문을 받아서 그 아예 본인들이 주문하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다 폭탄을 심어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치밀하게 작전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최근에 들어서 그 좀 충격적인 뉴스가 그
드론을 이용해서 네. 네타냐후 그 관저 네네. 거기 상공을 공격했다 네.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군사기지는 공격해도 직접 지휘자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를 공격한 사례는 처음이죠. 예.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건데 어떤 변화를 지금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일을 지금 당해가지고 나타냐후 총리의 공간은 예루살렘이 있지만 사전은 이스라엘 북쪽에 지중해가 잘 보이는 아주 저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사리아라는 지역에 저택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드론이 날아와서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서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집에는 나타냐후 총리 가족들은 없었고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방송을 보니까 이미 그런 정보를 많이 입수를 가지고 있어서 공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가더라도 짧게 있다가 나오지 거기에 잠을 거의 안 자고 다른 안가가 또 있는가 봐요. 그쪽에서 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지금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냐? 지금 국가 원수에 대한 암살 기도나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지금 이란 공격을 앞두고 있는데 이란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야, 우리 사주하지 않았다. 헤즈볼라 단독범이야. 이거 단독범죄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배우가 너가 배우지 않냐. 만천하가 다 아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란 공격을 할 텐데 수위를 약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걱정입니다. 지금. 레바논 남부 마을에 흙먼지가 하늘로 높게 솟구쳐 오릅니다. 헤즈볼라 라드완 부대 은신처로 쓰이는 지하 통로를 파괴하기 위해 100톤이 넘는 폭발물을 동원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북부 군기지에 이어 총리 자택까지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뚫리면서 헤즈볼라에 대한 전방위 공습에 나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어떤 뭐 프로그램 보니까 네타냐가 나와가지고 뭐 축복의 벨트, 뭐 악의 벨트 해가지고 네, 뭐 네. 역학관계를 재설정하는 것 같던데 네, 지금 뭐 편이 이제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유엔 연설에서 지도를 들고 나와서 이게 나타냐후 특기예요. 꼭 유엔 연설 가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뭘 하나 꼭 들고 와서 설명을 해요. 이번에는 2개를 들고 와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 저주의 지금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연대는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예멘에 후티 있죠, 이라크에 이란 민병대 있죠, 시리아 있죠, 레바논에 있죠. 쉽게 말해서 시아파 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축복의 벨트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집트, 하여튼 이란과 거리가 먼 그런 순리파 국가들과 연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전쟁이 확전 인류에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미국이 옛날같이 슈퍼파워가 좀 떨어졌다. 네. 초강대국 그렇기 때문에 말빨이 안 먹게 들어간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 미국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미국이 경제력도 좀 약해지고 그다음에 중국도 많이 쫓아오고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고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동에서 좀 발을 빼고 싶어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뺄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석유가 중요하고 석유 시대가 가고 있지만 유가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사우디나 UAE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만약 이런 국가들이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 유가가 어떻게 될 겁니까? 아람코라는 그 사우디의 가장 큰 정유회사가 이란의 드론이나 탄도미사일을 맞으면요, 유가는 천정부지로 뛸 겁니다. 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건 누구냐? 미국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전면전이 나지 않도록 크게 성공을 못했지만 그래도 전면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힘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4월 달에 지금 전면전 한번 했었죠. 그럼 10월 달에 지금 또 전면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만약에 그렇게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외교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에 비슷하잖아요. 예. 망한 경험도 있고 네. 건국도 동일한 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남북 간에도 무인기 문제를 쉽게 상당히 뭐 경쟁 또는 전략적 경쟁 또 자칫 잘못하면 치킨 게임으로 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잘 교훈을 습득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어려운 여건 중에 여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별말씀. 다음에 또 세미나 같은 데 만나서 건설적인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